자, 이번 강의에서는 퍼센트 전압 강화, 백분율 전압 강화라고 그러죠. 이 개념과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 전압 강화, 백분율 전압 강화라고 하는 의미는 전격 상태의 전압에 대비해서 전압 강화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전격 상태에 어떤 전류가 흐르는데 그 상태에서의 그 기계에서의 내부 파라미터에 의한 전압 강화가 얼마가 되느냐라는 것은 단독으로만 갖고는 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전격 상태, 여기서 보시면은 퍼센트 전압 강화도는 퍼센트 저항에 대한 저항 성분에 의한 강화가 얼마 되느냐, 또는 리액턴스 성분에 의한 강화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임피던스 전체로 강화가 얼마 되느냐를 비교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격 상태를 기준으로 하죠. 전압 강화는 이제 1차 측 인가되는 전격 상태에 1차 측에 이제 전격 전류가 전격이죠. 전격 전류가 인가가 되면은 그 전격 전류가 전압이 인가가 되면 전압이 인가된 상태에서 내부 파라미터 에 의한 전압 강화가 있게 되죠. 그것도 이제 전압 단위이니까 그 전압에 의한 강화는 흐르는 전격 상태의 전류 곱하기 그 저항 값이 되겠죠. 그래서 퍼센트 저항 강화는 그 저항에 의한 강화가 얼마가 되느냐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곧바로 우리가 수식을 조금 정리하면요, 분모 분자에다 in을 곱해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분모가 바로 뭐가 됩니까? 유효 전력의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어떻습니까? 그죠? 피상 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값이 그 역률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률을 갖다가 곱하기 100을 한 결과가 되겠죠. 자, 그것을 이제 리액턴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리액턴스 성분만 가지고 얼마나 전격 상태에 대한 전압 강화에 기여를 하느냐를 하면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되는 것이고요. 임피던스를 가지고 하면은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자, 2차 측에 이제 단자 전압에 2차 측이 이제 부하에 연결되는 부분이니까요. 그쪽에 무부하시일 때보다 전격 전압이 가해지면 전압이 떨어지겠죠. 그럼 그 전압이 얼마나 변동하냐, 그것을 알아내는 것을 전압 변동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 뭐 여기서만 한 게 아니라 동기기에서도 했고요, 직류기에서도 했고 뭐 다 했었죠.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서 빠졌네요. 전격 상태의 단자 전압에 비하여 2차 부하 전압이죠. 전격 상태의 2차 전압에 비해서 그것이 무부하 시에 얼마나 튀느냐를 갖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무부하 전압이 2차 전격 전압 시에 비해서 전격 시에 비해서 이거는 무부하 시, 무부하, 그 다음에 전격 부하 시에 대해서 얼마만큼 튀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것 수식은 여기서는 하나지만요, 이것을 이제 여러 개의 워낙 그 변압기에서는 단자 1차 측을 보느냐 2차 측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차 측의 무부하 전압을 갖다가 1차 측 무부하 전압으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을 1차 측 무부하로 표시를 하게 된다면은 1차 그것에 해당하는 역시 1차 측의 무부하 전격 전압으로 환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1차 측에 해당하는 부하 전압으로
전격 부와 전압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앞에다 i를 곱해야 되겠죠. 밑에 부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 방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a를 분모 분자로 나눠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을 변압기에서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측 단자 전압에 대해서 고려를 하느냐, 아니면은 1차 측으로 환산된 값에 대해서 고려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식이 적용해야 할 수식들을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하겠죠. 변압기의 효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변압기의 효율은 다른 운동기기와는 달리 기계적인 손실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풍손이라든지 마찰손, 그 다음에 기계손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요. 동손과 철손만을 고려하면 됩니다. 오히려 간단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전압분의 입력분의 출력 같은 식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출력은 입력에서 이제 손실 부분을 뺀 것이 되겠죠. 근데 손실은 우리가 다른 기계하고 달리 이제 기계손이 움직이는 부분이 없으니까 동손과 철손으로 표시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동손과 철선으로 표시될 수 있어서 수식도 지금 밑에 보면은, 그쵸? 주어진 전격이 있다 그러면 전격 상태에서의 역률 값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K P상 전력에다가 역률 값을 곱하면은 그게 바로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출력이 되고요. 이 출력은 분모에도 쓰일 수 있지만 분자에도 똑같이 쓰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두 개 들어가는 것은 아까 얘기한 하나는 동손과 다른 하나는 철손 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전일 효율이라고 그러는 개념이 변압기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변압기는 어떤 한시적인 시간만 운전하는 것이 아니죠. 변압기는 연결한 순간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전동기라든지 발전기는 어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좀 정해진 그런 기간 동안 또 정해진 그런 그 출력 또는 입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상 상태 운영이 많은데 비해서 변압기는 수요자의 변동에 따라서 사실 하루 종일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변동이 많죠. 전력 계통에서 어떤 가변적인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 전력 평균적으로 그것들을 갖다가 효율을 갖다가 평균을 내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에너지 입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24시간 또 출력을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하루에 전일 효율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들어가는 총 입력에 대해서 하루에 총 출력하는 그런 부분이 얼마가 되느냐를 측정을 해서 그것을 전일 효율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일 효율은 이제 일반적인 일상적인 하루에 대해서 효율을 순간적으로 측정한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에 대해서 측정을 한 것이죠.